조상님의 두개골에 자손의 피를 바늘이나 칼로 조금 찔러 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시그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세에 살고 풍세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많이 숙이면 안되니까 음악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책을 읽다가 요거는 이제 그 어디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얘기를 하나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 근데 풍수 강의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풍수 강의가 풍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제로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쉽게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습득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냐, 이게 오프라인 강의를 해가지고 킨텍스나 대학교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이제 학원식으로 뭐 석 달 코스로 만약에 강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풍수 이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현공풍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은 사실은 팽 돌죠. 네. 팽 돕니다. 팽. 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근거로 어떤 이론으로 이 얘기를 하지 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집은 어쩔 수 없이 방이 너무 좁아서 안방문과 침대가 일직선이어서 커튼으로 가려 놓았는데 침대가 아예 가려져야 되는 건가요? 저는 몸만 안 보이게 침대는 보이게 살짝 올려서 압축봉 커튼을 해뒀는데 바닥에 닿게 커튼을 해. 바닥에 닿게는 안 해도 침대가 일단은 높이는 침대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야 되고 길이는 그래도 상반신이 안 보이게 내가 누웠을 때 안 보이게 뭐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길이는 침대 그 밑에 바닥 길이만큼 내려오는 게 좋고 누웠을 때 문이 만약에 나란히 된다 그러면 옆에 가려주는 거는 뭐 발끝까지 가려주진 않더라도 이쪽이 문이다 그러면 누웠을 때 상반신 정도는 안 보이게 가려주시는 게 더 낫겠죠. 적골혈법 한번 들어보신 분 1, 안 들어봤다 2,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다 3. 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골혈법이 뭐냐면 여기서 말 그대로 조상님의 머리 두개골에 자손의 피를 바늘이나 칼로 조금 찔러 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유전자 감식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그러면 몇백 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이걸 했을까? 자손의 피를 두개골 이마 쪽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자손이 맞으면 그 두개골이 그 피를 흡수를 하고 우리 자손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 기름 종이에 물 내려가듯이 그냥 이렇게 흘려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동기가뭉이라는 거, 동기가뭉. 옛날에 유전자 감식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도 이제 위에 노란 바탕에 조상은 죽어서도 자기 피부치를 알아본다. 이게 실제로 옛날에 성행했던 방법입니다. 옛날에 그런 과학적인 방식이 없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동기가뭉이죠, 동기가뭉. 그래서 이제 동기가뭉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외국에서도 실제로 실험을 많이 했고 외국에서 실험한 거는 뭐냐면 동기가뭉이 실제로 있냐 없냐 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이 사람이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리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없다 실제로 있다 결론을 내린 게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대죠, 동의대. 부산의 동의대 그 교수가 세 사람을 방에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미세하게 전기 자극을 줬는데 그 사람에서 나온 정자가 요동을 치더라는 거예요. 요동. 그게 동기가뭉입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옆에 사람한테 전기 자극을 해도 거기서 빠져나온 정자가 가만히 있다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했던 실험입니다. 실제로 했던 실험. 왜 연결이 돼 있을까? 외국은 텔레파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풍수 책에도 고전에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대궐에 큰 종이 있었어요. 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윙 하면서 막 진동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라에 큰일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나 왜 갑자기 가만히 있던 누가 손도 안 대는 큰 종이 갑자기 이렇게 윙 하면서 진동이 일어날까? 현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불길한 현상의 징조다. 그러니까 왕이 시켜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조사해봐 했더니 그 종이 동이다니까 그 동이 원래 있던 산에 그 채굴 작업을 하고 있더랍니다. 동을 녹여가지고 종을 만들었는데 그 동이 있던 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막 꽃갱이로 막 치고 막 하니까 그 진동이 똑같이 이렇게 동기가몽이 돼가지고 종도 진동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소리가 윙 하는 거라. 실제로 에너지 파동,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에너지 파동, 옛날 말로 하면은 동기가몽, 같은 기운끼리 서로 통한다, 이런 식이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동기가몽이에요. 동기가몽. 특히 음택에서는 동기가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몽 자체가 없다면 뭐 할아버지 묘를, 뭐 할머니 묘를, 아버지 묘를, 어머니 묘를 아무 때나 써도 괜찮잖아요. 동기가몽이 어차피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동기가몽이 있다 보니까 좋은 데 들어가면 내가 좋은 기운을 받고, 안 좋은 데 들어가면 내가 안 좋은 기운을 받고, 술을 전혀 못 먹던 사람인데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이 수맥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막 술 고래가 되고, 이게 동기가몽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 시그널을 자꾸 주는 겁니다. 네가 뭐 신경쓰가 자리 잡은 같은데 사실 나 불편하거든 이러면서 자꾸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꾸 생각이 난다, 뭔가 안 좋은 모습으로 자꾸 나타난다, 꿈에 나타난다, 그러면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이 불편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동기가몽이 풍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는 음택이 거의 뭐 쓰는 게 거의 한 10% 정도도 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화장을 해도 골기라고 그랬죠. 골기는 있습니다. 화장을 했대 해가지고 기운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제로가 되고,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화장을 해도 골기가 분명히 70% 정도는 남아있다는, 어느 정도는 날라갔지만 30% 정도는 날라갔지만 한 70% 정도는 골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했대 해서 아무데나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적골혈법이다,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일단 개운여행 다 아실 거지만 개운여행 주의사항 한번 올리고, 9월 19일, 20일, 21일 그러고 24년도부터 작년부터 이제 구운이 됐다 아닙니까? 구운. 제가 23년도 2004년도부터 2023년도 20년도가 8운. 8운에는 800토는 토에 연관된 일이 많이 좋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구운이 됐으니까 구자화다 아닙니까? 자는 자색이고, 색깔로 따지면 구운은 자색이거든요. 자색. 그 다음에 오행으로 따지면 화잖아요. 화라고 해서 꼭 불이 나야 화고 이런 게 아니다입니까? 전기도 화입니다. 전기화. 영상도 화입니다. 통신 이런 것도 화입니다. 화와 관련된 그런 업들이 보면은 화장품도 화고, 전기, 통신,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게 모든 게 다 화입니다. 화. 그리고 구운의 대표적인 색깔은 자색. 그래서 대표적인 색깔은 자색,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동물은 새. 주식 종목에 응용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이제 부동산은 잘 안 된다는 거겠죠. 부동산은 이제는 한물 갔다. 8운 때는 부동산이 대세였지만 9운 때는 부동산은 이제 한물 갔다. 숫자도 럭키7이 언제적 럭키7입니까? 8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가 럭키7이었다 아닙니까? 80년대. 지금은 럭키9이에요. 럭키9. 저번에는 럭키8이고 8이었고, 지금은 럭키9입니다. 럭키9. 숫자는 9죠. 9. 9운의 9가 대장이잖아요. 9운의 9가 대장이고 8운의 8이 대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직업을 앞으로 일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금방 우리 검서방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종목을 응용을 한다든지, 주식 말고도 요즘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딱 하면 되겠죠. 그거 로고도 있거든요. 로고. 잘 되는 기업의 로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기업의 로고. 나이키 있죠. 나이키. 우상향. 주식도 우상향.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오른다. 우상향. 나이키가 이리 돼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주식이 보면은 우상향이 그렇죠. 우상향. 가면 갈수록 내 주식이 올라간다. 우상향. 나이키 우상향. 삼성도 우상향이죠. 우상향. 로고 자체도 만들 때 보면은 우상향 위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상향 위주로.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요런 식으로 되는 기업들만 갖고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기운이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기운이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라든가 아니면 우리 금서왕님처럼 주식을,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상향 돼 있는 로고부터 우상향 돼 있는 거 보시고, 구운에는 아까 자색이다 그랬다니까. 자색 색깔이 보라색 아니면 자색이 좀 들어가 있는 로고 중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뜨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물지 않겠나. 앞으로는 실체가 없어도 돌아가는 거. 주식도 당연히 돌아가고, 뭐 주식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다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곽강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다.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뭐 물건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안 맞고, 온라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들, 직업들 아니면 일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하루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뜰 것이다. 유튜브도 구운입니다. 구운의 유튜브가 더 활성화가 될 거다. 이제는 유튜브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뭐 전기, 안경, 뭐 이런 게, 통신, 이런 게 다 오행으로 보면 화에 해당되는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돼 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